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건 엊그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만행 때문입니다. 설이고 추석이고 할 거 없이 명절이면 뉴스에서 가족 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솔직히 결혼 전까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보고 싶던 외가친과 친척들 만나서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의 싸움이라니 그럴 거면 애시당초 왜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신 빠진 남편과 개념 없는 시댁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알게 되었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던 남편은 당시 몇 안 되는 입사 동기들 중 한 명이었지요. 사실 입사 동기라는 게 친구인지 경쟁자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많았는데 남편은 절대적으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같은 팀으로 발령이 났기도 했고 당시 저희가 마케팅 부서에 있었는데 의외로 해외 거래처와 연락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업무적으로 영어를 써야 하는 일이 잦았는데 남편은 영어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회화는 고사하고 이메일도 똑바로 쓰질 못하니 번번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왔지요.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정이 들었던 것 같네요. 이후로 저는 회사 생활 4년 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후로도 연락만 간간히 주고받으며 지냈고요.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재회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일단 이직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전혀 늘지를 않았더군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일은 하냐고 물으니 요새 인터넷이 좋아져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나요. 그때는 이미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던지라 그런 남편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귀여워 보였습니다. 눈이 삐었던 거지요. 아무튼 남편과의 인연은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본격적으로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들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돈 문제였지요. 저야 솔직히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보니 남편의 월급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상황은 몰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는 뜬금없이 제가 남편에게 시부모님은 재산이 어떠시냐 그런 걸 물어볼 필요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바닷가 쪽 지역에서 두 분이 살고 계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연애하는 동안 시댁에 오가지도 않았기에 눈치로 파악할 수도 없었네요. 그러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가게 되었고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지요. 살고 계신 아파트와 약간의 적금이 어머님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인 듯 했습니다. 사실 돈 문제야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식된 도리로 어느 정도는 도와드리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 안일하게 넘어간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가에 대한 거였지요. 사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과 제가 시간을 보내봤자 얼마나 보냈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댁까지 거리도 있고 해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한 번, 상견례 때 한 번, 그리고 식장에서 한 번, 정확히 3번 뵌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의 인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문제는 막상 겪어보니 인품은 무슨 저희 어머님은 욕심이 정말 사나우신 분이셨습니다. 생전 남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드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셨죠. 그 콩이 좋은 콩이라면 말이에요. 어머님은 막말로 거저줘도 안 먹고 안 입게 생긴 것만 남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자식이건 형제건 예외가 없었지요. 한 번은 정말 사글대로 삭은 이불 보따리를 저에게 주시면서 세탁싹 해놓은 거라고 제 생일 선물로 치자셨어요. 솔직히 주시니까 거절 못하고 받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더럽더라고요. 그래놓고
툭하면 당신이 이불 한 채 해줬다며 의시되시는 건 더 가관이었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겨우 1년이 좀 넘었을 때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간 게 지금도 아니라면 아니네요.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소위 속물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앞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어머님께서 가진 재산이라곤 바닷가 아파트 하나가 전부라는 걸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얼마나 크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심보는 가령 앞집 사는 이웃이 돌침대를 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침대가 멀쩡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침대를 손에 넣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타입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카드빚도 많으시고 집안에는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남편에게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시는 돈도 상당했고요. 자식인 남편도 질릴 대로 질렸다며 시부모님과 돈으로는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 저희 결혼에 보탬을 주실 상황이 못 되었네요. 물론 어머님이 제 앞에서 표현하시기로는 당신 재산이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도와주기 곤란하단 식으로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바로 남편과 제가 반반 결혼을 할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솔직히 친정에서는 하나뿐인 딸 시집 가는데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 쪽에서 무리라고 나왔기에 제가 반반 결혼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네요. 만약에 그때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서울에서 그래도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장만했을 테니 그 점이 약간 아쉽기도 했었지만 이혼을 결심한 지금은 오히려 일이 복잡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아무리 딸이 괜찮다고 했다고 정말 안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종종 원망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신 거지만 저희 부모님은 돈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신 거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서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정말 맞는 건가 싶어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정부모님께서 당신들 돈으로 딸을 도와주던 어디 기부를 하던 그게 남편이 알 빤가요? 결국 이 일로 남편과 몇 차례 크고 작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고 있던 건 남편만이 아니었더군요. 언젠가부터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남의 집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으셨거든요. 당신 친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집 며느리가 집을 해왔다더니 예단으로 뭐를 사오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들으면 시댁에서 일방적으로 결혼 자금이라도 대준 줄 알겠다 싶을 만큼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지지 않고 제 친구들도 결혼할 때 보니까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더라며 부러워 죽겠다고 맞불을 놓았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발끈하시면서 제 친구들도 당신 아들처럼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냐며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어디가 괜찮냐니까 인물 좋지 키 크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남자가 언제부터 외적인 조건만 의미하는 거였나요? 학벌이랑 직장은 뭐 어디 개나 줘버렸나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한 건 맞지만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가진 어머니의 귀여운 유세라고 생각하고 또 어른이 겨먹어서 뭐하나 싶어서 별말 안 하고 그런가요 하고 말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건 소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남편과 정말 이혼을 결심한 건 어머님과 남편의 도를 지나친 행동 때문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식을 올리고 처음 맞이했던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저희 시댁으로 횡성한우 세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서 심지어 하룻밤을 자고 오기까지 했는데도 선물에 대해선 한마디도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선물을 보내셨다고 해서 제가 생색이라도 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성의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은 돌아온 명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 다 깡그리 무시를 당하니 이건 어머님이 고의로 그러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고맙다 한마디 안 하셔도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챙겨드렸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갈 때 단 한 번도 먼저 뭐 하나 준비해 가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라도 제가 사가자고 하면 쉽게 오케이를 하는 성격도 아니더군요. 한 번은 제가 곶감 세트를 사다 드리려고 하니 남편이 그냥 감을 먹으면 되지 곶감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면서 이리저리 가격 비교를 해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 알겠다고 감이나 사자고 하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첨가물 시장에 가면 지금 이 가격에 반값이라나 어떻다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가며 어떻게든 그 물건과 비슷하지만 더 저렴하고 한마디로 급이 떨어지는 걸 찾아내려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요. 이런 경험도 두세 차례 하고 나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후로는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돈 버는데 그까짓 거 제가 사면 되는 거고 막말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무슨 선물을 보내려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저도 빈정이 많이 상했기에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는 친정부모님께 절대로 저희 시댁에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누군 좋아서 하는 줄 아냐고 다 우리 딸 예쁘게 봐달라고 뇌물로 보내는 거라며 저를 달래셨지만 그렇게 치면 왜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아들 잘 봐달라고 저희 집에 뇌물을 안 보내시나 싶더군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남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만나서 한참 연애할 때는 그래도 일하는 모습을 위주로 봤던지라 항상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운이 안 따라줘서 성과를 못 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같이 살아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한테 의지하기 바쁘고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든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기 일쑤니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더라니까요. 거기다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은 얼마나 잘 늘어놓는지 혓바닥 길이가 남들 2배쯤 되나 싶었네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으니 어쩌겠나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내가 도와주고 같이 노력하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썩어빠진 정신상태와 글러먹은 성질머리는 억만큼을 줘도 못 고칠 죽을 병인가 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무슨 사정이건 간에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셔서 차례는 안 지내고 기름 냄새가 역겹다 하셔서 전도 안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더러 복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차라리 음식을 하고 싶습니다. 명절이라고 어머님네 가봤자 뭐 하나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보통은 갈비나 잡채 정도는 만들어 가요. 그리고는 할 일 없이 시부모님과 하루를 보내고 잠까지 자고 나야 명절 연휴가 끝이 납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니 불편할 게 있겠어요? 막말로 똥 마려우면 똥 싸, 방구 나오면 방구 껴, 자기 마음대로지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옷을 편하게 입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남편처럼 뽕뽕 방구를 낄 수가 있나요? 소파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어머님 아버님 보시는 TV를 보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배부른 소리 한다 하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고역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갔던 시댁은 그동안 방문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디서 뭐가 썩는 건지 온 집안에서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놀란 제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냉장고와 그 일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에서 시들어가는 과일들과 냉동실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한 듯한 고기 덩어리들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 꼴을 보니 하도 속이 상해서 제가 어머님께 이게 다 무엇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냅두라며 왜 남의 살림을 뒤지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내버려 두랍니다. 어머님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시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초파리가 윙윙 날아다니는 집에서 음식이라고 해먹거나 싶겠습니까? 결국 두 분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고 들어왔어요. 이튿날 친정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웬일로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도와드릴 거냐 물으니 됐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도와드린다며 부엌으로 향했고요. 한 1시간쯤 지났을까 출발하려는 찰나에 남편이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차에 짐을 싣더라고요. 생전 시댁에서 뭐 하나 가져가 본 적이 없었기에 이게 웬일이래 싶었습니다. 제가 뒤에 뭘 실은 거냐 하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 드리라고 선물을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동시에 친정부모님께 얼른 연락을 드려서 시댁에 뭐 하나 보내시라고 해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출발한 지 한 30분쯤 지났을까 어디선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어디서 무슨 냄새 나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창문을 다 내리더라고요. 어디서 맡은 냄새였지 생각하는 순간 어제 어머님 댁에 들어가자마자 코끝을 찌르던 그 냄새랑 같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바로 다음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렁크를 열어보니 맙소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군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가져다 드리라고 챙겨주신 건 냉장고에서 시들시들 상해가던 과일과 고기였습니다. 이미 벌써 몇 개는 뜨거운 트렁크 열기 때문인지 녹아서 물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냉장고에서 나왔다 뿐이지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걸 싸주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되려 저더러 아까워하길래 그래도 걔 좀 괜찮은 걸로 챙겨주신 거랍니다. 어머님이 후진 건 당신이 드신다며 그나마 좋은 걸로만 챙겨주셨는데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라대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얼마나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 이런 짓거리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운전을 했던지라 차 키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어머님이 챙겨주신 선물 상자를 차에서 꺼내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정성이니까 일단은 가져다 드리는 게 맞답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은 건 버리면 되고 괜찮은 것만 골라 먹으면 되지 않냐면서 저더러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그러는데 신랑 입을 확 찢어버릴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안 내려주면 못 내리나요? 제가 상자를 꺼내서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저와 남편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께선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안 된다며 저희를 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상황을 몰라도 상자 속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는 확실히 이게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라는 걸 알리고 있었으니까요. 남들 시선을 무척 신경 쓰는 어머님을 닮은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싫은 소리를 듣자 죄송하단 소리를 연발하며 저더러 도와달라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약 먹었나요? 저는 홀랑 차에 올라타서 차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출발해버렸지요. 백미러로 쳐다보니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쫓아오다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뒷일은 모르겠다 싶었고 오직 분노만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사돈 알기를 뭐로 아시고 이따위 짓을 하시는 거냐며 화를 낼까도 싶었지만 요새 핸드폰들이 워낙 좋잖아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급한 대로 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곳도 친정입니다. 남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전화를 빌렸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장 자기 태우러 돌아오라길래 어이가 없어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친정으로 쫓아왔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을 집에 들이시고는 그 코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이미셨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이런 거 드시냐고 이거 가져다 드리고 오라면서요. 저는 이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은 상태고 남편은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는 평생을 그런 거 먹고 컸어도 아픈 적이 없었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남편의 항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음식이 썩고 안 썩고를 떠나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혼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